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노동당은 어제 선거 캠페인의 하나로 새로운 세제를 소개하면서 고소득층에 대한 39%의 세율을 소개했습니다. 새로이 도입될 세율은 연소득 18만 달러가 넘을 경우 39%의 세율로 뉴질랜드 전체 납세자들의 2%에 해당하며 연간 5억 5천만 달러의 세수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동당의 그란트 로버트슨 재정 담당 의원은 다른 납세자들과 법인세는 전혀 변동이 없으며 추가의 유류 세금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제안에 대해 각 정당들의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녹색당의 제임스 쇼 공동당수는 이 제안은 이미 시기를 놓쳤으며 뉴질랜드가 부딪혀야 할 상당한 액수의 장기적인 부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초단기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많은 고소득자들은 새로이 제안된 고소득층의 세율에 대해 별 문제 없이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뉴질랜드의 비자 규정을 변경해 코비드19로 해외에서 귀국하지 못하고 있는 약 5,600명의 영주권자들에게 비자를 자동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변경으로 컨디션이 곧 만료될 예정인 경우 12개월 연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행 제한이 시작된 올해 2월 2일이나 그 이후에 여행 조건이 만료된 사람들에게는 12개월 동안 유효한 새로운 비자가 발급됩니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국경관리가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의 배우자들과 이민 입국 근로자들에게 입국 허가를 허용하면서 다소 완화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뉴질랜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의 경우에 해당되며 호주와 다른 66개의 국가들의 배우자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민부 크리스 파포이 장관은 이들 중 상당수가 이미 지난 몇 년 동안 뉴질랜드에서 살고 있었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입국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들에 대한 배려라고 말했습니다. 고용 관련 단체들과 낙농협회에서는 숙련기술 인력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움직임에 대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뉴질랜드 절반 이상의 국민들은 정부가 공립학교의 정심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하고 있는 TVNZ의 보우트 캠퍼스에서 정부의 무료 점심 제공에 대해 51%가 지지하고 있으며 31%만이 반대로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13세에서 39세 사이의 비교적 젊은 층에서 이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로 학교를 다니면서 배가 고팠던 젊은 층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녹색당과 노동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무료 점심 제공에 지지를 하고 있으며 국민당 지지자들도 절반 정도가 이에 대해 찬성의 뜻을 표했습니다. 내셔널 파티는 이번 총선에서 이기면 국내 최대의 국립사회간접시설 은행을 만들 것이라고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사회 간접 부분에 대한 집중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이 조직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의 사회 간접시설 프로젝트들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자문의 역할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셔널의 주디스 콜린스 당수는 뉴질랜드 경제 성장의 발판이 되도록 사회 간접시설의 확보와 개선을 추구하며 이를 통해 고용 효과를 추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윈스턴 피터스 당수는 에어 뉴질랜드의 지역 운항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면 정부가 다시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에어 뉴질랜드는 자신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운행하지 말고 국적기로서 운항이 가능한 지역들에게도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역 운행에 공평하지 못한 서비스를 또다시 할 경우 필요하다면 정부가 100%의 주식을 모두 인수해 전 지역으로의 항공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어 뉴질랜드는 1989년 민영화됐으며 2001년 정부는 항공사의 상당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노던 익스프레스 버스 운전사는 리치스 회사 소속으로 오클랜드 노스쇼어에서 도심까지 승객을 태우고 오가는 버스를 운전했습니다. 확진된 버스 운전자는 2-3일 전에 마지막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격리 중입니다. 오클랜드 교통국은 알바니와 오클랜드 도심 사이를 운행한 이 버스를 이틀 동안 이용한 승객이 모두 319명임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오클랜드 버스들은 앞문으로 승하차를 하지 않고 뒷문만 이용했기 때문에 승객이 바이러스 감염에 노출됐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는 당시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헤럴드지에 따르면 경찰은 코비드19 미니 클러스터의 중심에 있는 마운트 로스킬 교회 지도자들이 정부 제한 규칙을 위반한 채 다시 모임을 갖게 된다면 기소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현재 43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교회와 연결돼 있으며 어제 6명의 새로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또한 총 22명으로 구성된 하위 집단이 9월 2일 장례식에 연결돼 유족을 방문했습니다. 오클랜드 시내 격리시설로 이용된 호텔 종업원이 코비드19 양성 반응자로 나타난 사례에 대한 조사에서 코로나 전파가 엘리베이터를 통해 감염됐다고 결론 지어졌습니다. 어제 블룸필드 박사는 1일 보고를 하면서 이 의문의 사례에 대해 밀폐된 작은 공간의 엘리베이터 속 표면을 통한 전염으로 결론 지었으며 단발적인 일회성 전염으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돌아온 사람이 사용한 엘리베이터를 통해 전염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고 이 종업원의 근무지와 가정에서 접촉이 가능한 모든 사물에 대해 검사가 진행됐지만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 기준 환율은 788원 14전, 한국에서 보낼 때 796원 2전, 한국에서 받을 때 780원 26전입니다.